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가산세 가정금이 행사처벌이라는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관한 해설 교육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헌법에 동일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즉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유럽인급 회약 그리고 EU 기본권 헌장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행정질서벌, 일반적으로 우리 가산세, 과징금, 그리고 현금융성 미발급 가태료라고 이름을 불리지만은 실제적으로 행사처벌의 목적하고 비슷한 제재적인 성격의 이런 행정질서벌이 행사처벌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한국헌법재판소는 다수 의견으로 이것은 행사처벌이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정질서벌인 가산세와 가정금하고 각 법에 있는 행사처벌하고 같이 이중으로 부과해도 별 문제 없다는 것이 한국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유럽인권재판소는 일관되게 이 행정질서벌도 실질이 행사처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행사처벌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질서벌도 행사처벌로 보게 되면은 가산세, 가징금을 행벌로 보게 되면은 가산세는 행사처벌 절차와 별개로 어떻게 보면은 국세청, 공정위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듭된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처벌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처벌해야 된다라고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지금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인권재판소의 주요 판결의 연호를 보면은 1976년에 최초로 군인징계법과 관련된 사항에서 행불로 보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징계법은 행정제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실질에 따라서 이것도 행사처벌로 볼 수 있다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를 했고, 199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건의 사건에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도 행사처벌이다, 또는 정권거래법상 과징금도 행사처벌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판례는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세법상 가산세가 실질적으로는 행사처벌하고 동일하다고 판결한 판결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실제적으로 파출소에서 공무원한테 욕을 하거나 죽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죄 또는 공무원 모욕죄로 행사처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과 별개로 행정제재가 우리가 또 부과됐다면은 이것도 이중처벌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한 30여 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라고 또 있습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서 한 37건 해서 합계 한 70여 건의 판결을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가 가산세, 가정금 등 행정질서법도 실제적으로 입법 목적이 처벌, 즉 응보 또는 일반적인 억제 목적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행사처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에 따라서 한국헌법재판소가 판례 변경을 할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재 우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서 이런 내용을 증거로 제출을 하면은 위헌 제청 결정이 확실시되고, 헌법재판소도 사실 70여 건의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재판부에서 나온 헌법적인 해석을 받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 그거를 부인하게 되면은 인권 후진국으로 우리가 욕먹기에 딱 좋은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헌 결정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냐? 지금 보면 아직 뭐 헌법재판소에 이 내용이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헌 제청까지는 한 1년, 그리고 빨라도 결정까지는 뭐 3, 4년 정도 우리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납세연맹에서는 앞으로 이걸 위헌 판단 결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서명운동과 세미나 등 여러 활동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헌재가 판례를 변경을 일단 먼저 해야 됩니다. 현재 다수 의견은 행정질서법은 행사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인용하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일단 판결 변경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되는 법들이 또 위헌 결정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 판결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서 어떻게 결정됐냐는 거죠. 즉 행사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은 미확정된 행정소송, 가산세나 가징금은 취소되게 되고, 반대로 가산세나 가징금 소송이 먼저 확정되면은 행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난 거나 계이런 같은 경우는 무죄 판결이 나는 거고요. 법인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이 부과됐다면은 그 벌금이 취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중 과세 어떤 뭐 이중 처벌 위험이 개인보다는 적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감옥에 가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은 이전에 공정거래법 가징금 위헌 제청 사건에 소수 의견을 보게 되면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가징금은 행벌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중복 처벌하는 것은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세가 행벌로 판단되게 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이나 행사소송에서 여러 쟁점,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여러 쟁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이 이거죠. 자, 그럼 유럽인권재판소 우리가 판결이 한국 헌재에서 우리가 인정이 되면은 현재 한국의 법들 중에서 어떤 내용이 위헌 판단이 될 건가에 관한 겁니다. 세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채지방세 관세법상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공고가격 뭐 1% 이런 거죠. 그리고 현금융성 미발급 과태료 50%라든지 이 내용이 또 가산세 20%로 바뀌었죠.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사실과 다른 세계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매입세 불공제, 명의지탁 정려제. 즉 이런 우리가 규정들은 실질이 사실상 재정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제재, 처벌 또는 억제 효과, 이런 일은 다시 하지 말라는 억제 효과에 있기 때문에 실질이 행벌이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법 외에 다른 법을 볼까요? 공정거래법상 가징금, 정금거래법상 가징금,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징금이라든지 징계법이라든지 기타 뭐 경범죄, 이런 행정제재 등 실제적으로 제재 목적의 행정질서법의 종류에 관계없이 아주 많은 가징금 과태료가 행벌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법인과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관계를 보게 되면 법인은 감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은 개인 사업자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은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정금 부과하고 또 벌금 부과하고 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행불로 판단하게 되면은 가정금 소송에서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리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은 일단 행불로 보게 되면은 이제 고의 과실 인정 여부가 있고 그리고 가산세 같은 경우는 정당 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리고 입증 책임도 우리가 과세 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보다는 훨씬 더 높게 입증 책임을 정부에게 지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과징금 부과 금액을 판사가 줄일 때 상당히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때도 유리하게 적용되고 그리고 판사가 벌금을 얼마를 부과할까 이거를 판단할 때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교육하는 내용은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한국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제가 분석하고 그리고 이중처벌과 관련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스웨덴, 이 판결 이후에 스웨덴이 법을 개정했습니다. 조세절차법하고 조세범 처벌법 그리고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됐는데 이 법 개정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한국도 스웨덴처럼 법이 개정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시간 정도는 이 판결이 현재 재판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유리한 정보로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교육의 특징은 국내 최초의 강의라는 거죠. 제가 이중처벌 금지와 관련되는 여러 논문들을 다 찾아봤는데 한 번도 이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문에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스웨덴 연구 사업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우리가 스웨덴 연구 사업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심층적인 연구 결과의 성과고 그리고 팩트를 3중 4정으로 확인했습니다. 번역자료, 스웨덴 국세청의 확인, 스웨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서 철저히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유럽인권재판소 판결문이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포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이후에 제가 스웨덴 법 개정 내용까지도 분석해서 강의에 반영했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외국 자료를 볼 때 가장 크게 어려운 부분이 번역하는 겁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영어나 스웨덴어 잘하는 직원들이 이 연구 사업에 투입이 됐지만은 그것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 우리가 전문 번역기관에 의뢰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번역해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우리 교육 참가자들한테는 2006년에 유럽인권재판소 전원합의체 판결문 번역본 그리고 스웨덴의 중요한 논문 번역본도 우리가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1차가
12월 23일 강남에서 하고요. 3시간. 그리고 2차가 12월 27일 서울역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1, 2차 교육을 끝나고 온라인 영상도 교육 영상도 올려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육비는 한 사람에 90만 원, 그리고 두 사람이면 할인해서 144만 원에 저희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3시간짜리 우리가 강의인데 비싸지 않는가 이런 우리가 의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번 교육은 기존의 다른 교육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굉장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 정보가 가장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현재 세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세 범칙 조사를 받고 가산세도 부과받고 그리고 형사처벌도 받은 그런 사실 개인이나 법인이 가장 이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분들한테는 지금 당장 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또는 무죄를 판결받을 수 있는 최신 정보이기 때문에 강사가 평가해 보기에는 저희 납세연맹에서 이때까지 세무조사 교육 등 여러 교육을 했지만은 그 교육들보다는 가격은 비싸지만은 정보 대비해서 최신 정보 가치에 비해서는 가장 싼 강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납세연맹도 비영리 단체이지만은 최소한의 재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재정이 확보되어야만이 앞으로 더 나은 납세자 권리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교육비를 책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납세연맹의 소위된 연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7년에 소위된 국세청을 최초 방문을 하고 그리고 2018년에 한국 국회에서 소위된 국세청 공무원 2사람을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했고 그리고 2019년에 저희가 직원 1명을 파견해서 스톡홀름에 국제 납세자 권리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스웨덴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스웨덴 연구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 내용을 최초로 언제 알게 됐냐는 거죠. 자, 저희 납세자연맹에서 2006년에 아시아 지역 납세자연맹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스웨덴 납세자연맹 회장이면서 세계 납세자연맹을 창립한 비온 테라스 월버그 씨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분 발표문에 스웨덴의 가산세가 형사처벌로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판결됐다. 이 판결은 스웨덴 납세자 연맹이 공익소송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메일로 판결문 번호를 받아서 번역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그 판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 이후 거의 18년 만에 제가 제대로 된 강연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리게 된 것은 관계무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산세 가정금리 행벌이라는 이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결이 한국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고의적으로 현금 매출을 누락해서 조세를 포탈했다 그러면 가산세 40%, 현금 윤성 미발급 과태료 50%, 그리고 특가법에 해당되면 징역형과 동시에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가 되고
그리고 명당도 공개합니다. 사실 스웨덴에 비해서 거의 5중 6중으로 처벌을 가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기 범죄에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관련되는 법들은 책임은 1인데 처벌을 5로 하는 그런 과도한 제재를 하는 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이 한국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떠한 판결보다도 우리나라의 인권 진보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우리 사회를 진보시키는 데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